자, 최근에 블로그에 올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복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종목들을 분류하는 기준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차트 완성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눕니다. 이제 메인 패턴, 서브 패턴, 그리고 패턴 없음. 그러니까 패턴 주냐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를 나누는 이제 성격은 시세를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느냐 아니냐, 신뢰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오르냐 내리냐, 많이 올라갈 거냐 이제 내릴 거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시세가 전개되는 형태, 그리고 시세의 크기, 이제 소요 시간, 목표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 높게 예측이 되면은 고등급 차트인 거고, 이제 이런 예측이 힘들다 하면은 이제 패턴이 없거나 등급이 낮은 차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등급이라고 해서 등급이 낮다고 해서 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측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이제 호재거리가 튀어나오면서 아주 큰 급등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급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차트상으로 사전 예측이 안 된다면은, 그죠?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종목의 상승이 내 것으로 온전히 수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무엇이다? 시세를 얼마나 깔끔하게,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신뢰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올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끼등급이나 이제 아니면 패턴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연구해볼 만한 차트들, 뭐 이런 것들을 올려두고 있으니까 여기서 실마리나 힌트를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을 안 좋게 보는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예측이 안 된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자면은, 일단은 GI 이노베이션. 자, 요거는 8월 이제 말 즈음에 진단을 했었는데, 차트는 괜찮아요. 매매는 고민해 볼 만한 차트인데, 지금 전환사채 오버행 물량이 존재를 해서 요게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었냐면은, 그래서 한번 흔들어주고 결국 다시 한번 이제 틀어 올려주면서 여기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일단 저항에 걸린 모습이에요. 일단 여기 중기 매물대에서 반등이 일어났고, 그래서 수렴 상태에서 이제 한번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인데, 지금의 모습은 솔직히 아직도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끼는 넘쳐요. 이거 패턴급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텔레그램에도 다시 한번 또 코멘트를 했죠. 끼등급인데도 자꾸 코멘트를 하는 이유는 이거 시세가 또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잠재성이 있긴 해서, 여기서 어떻게 진행되었어야 되느냐, 이제 갭으로 뛰었는데 사실 갭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고, 여기 단기 저항들을 단숨에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이제 매물 소화로 잡아먹어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조금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좀 기간 조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강하게 한번 지나갔으면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스윙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인데,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좀 예측이 어렵다. 그래서 아직 끼등급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고, 이것도 중기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진행되는 형태를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등급을 낮춰서 보는 거죠. 근데 끼는 넘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ABL 바이오인데, 이 당시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너무 급작스럽게 올리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단기 저항을 단숨에 이제 장악을 해주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강하게 이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시세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때 재료가 터지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들어 올리는 흐름이 중요한데, 이 녀석은 뭔가 애매하게 진행이 돼 버렸어요. 지금 강하게 올리긴 했는데 저항을 시원시원하게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다시 주저앉으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러프하게 대응을 한다면은 뭐 진입을 해볼 만한 뭐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일단은 이제 바이오 쪽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이제 엄민용 애널리스트도 이제 뭐 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인가 뭐 그렇고, 뭐 얼마 전에 뭐 강의를 하셨던데 거기 유니버스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들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
종목이니까 그 잠재성을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만 지지를 해주면은 매물서가 고치고 우상향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더 깔끔한 타점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도 여기가 변곡 구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상하방 모두 갈려있는 길인데 요건 이제 후자로 이제 좀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차트가 여기서 다시 급격하게 살려냈죠. 그래서 요거는 네프콘에서 여기서 이제 추천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의 추세에 순응을 하라고 했죠. 이렇게 제가 여기서는 좀 긴가민가 했지만은 여기서 상방으로 잡아주고 여기서 타점 흐름을 좋게 주니까 바로 이제 타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패턴주로 이제 측정을 하면서 이제 네프콘 여기다가 이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바로 25% 정도 이제 스윙 시세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네프콘에다가 이제 주요 핵심 종목이나 이제 패턴주들을 올려두고 있기 때문에 뭐 비단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긴 했지만은 그 전부터 좀 긴가민가 했을 때도 단기 스윙주를 이제 추천드려서 다들 이제 단기간에 쏠쏠한 스윙 시세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적절한 비용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가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블로그에서 진단한 그 종목 중에서 이제 몇몇 종목들은 계속해서 패턴주로 이제 네프콘에 추천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네프콘 회원분들도 종종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영흥도 이제 이때 당시에 상하방이 다 열린 상태라고 했죠. 근데 이제 변곡 구간 시세 갈림길이라고 했어요. 이제 소형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소형주라도 이제 배울 만한 차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 소액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공부 용도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나 이제 밸류도 이제 좋아야 되는데 이제 소형주면은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뭐 특이사항은 없었고 다만 이제 차트상으로는 뭐 구색은 갖췄다, 패턴의 기미는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후에 여기서 상방으로 틀어줬죠. 상하방 다 열려있는데 상방으로 틀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타점 잡고서 바로 여기서 시세가 빵 터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등급을 높게 잡지 않았죠. 하등급으로 잡았나? 그래서 시세가 바로 나와주겠는데 크기도 약간 애매했고 여기서도 이제 윗꼬리가 계속 나오고 지저분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세 전개 양상이 좀 시원찮거나 약간 이제 매매를 이제 살짝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일수록 이제 등급이 낮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등급이 높을수록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뭐 그런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해야지 이 수익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죠. 올라가고 나서 보면은 뭐예요, 그죠? 여기서 그냥 운 좋게 들고 있다가 어쩌다가 얻어 걸린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익을 누적시켜 나가려면은 이런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꾸준히 발굴할 수 있어야 된다,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차트를 보는 선구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안목에 의해서 등급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 참고하셔서 이제 종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ABL 바이오 얘기가 나왔는데, 자, 요것도 9월 3일 날 D등급 차트라고 했죠. 패턴 완성도는 낮은 편이라고 했어요. 다만 이제 차트를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는, 상방으로 튈 가능성도 많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휩소 불안정성도 내재된 차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상하방이 둘 다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섬세한 핸들링과 대응이 필요한 뭐 약간 까다로운 차트. 자, 그래서 ABL 바이오도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기서 하락갭으로 흔들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흔드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때도 장중에 아마 좀 흔드는 모습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갔죠. 어쨌든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D등급이었기 때문에 이제 손절 염두에 두고 진입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이제 바로 시세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D등급이라도 어느 정도 타점 구간에 들어온 것들 위주로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좀 엄격히 보느라고 D등급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각기 이제 어떤 펀더멘탈 측면에서 따로 공부를 해서 이 종목에 이제 확신이 간다. 이러시면은 저의 차트 의견을 이제 고려를 해서 지금이 거의 타점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도 판독을 해보실 수 있겠죠. 어쨌든 제가 이제 좀 의미 있게 보는 차트면은 딱히 하방으로 빠지지 않으면은 대부분 이제 빠른 속도로 며칠 내 단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오랜 기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차트 의견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꺾일 수도 있어요. 제가 끼등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급등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꺾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패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뚝 꺾였죠. 그죠? 갑자기. 여기서도 갑자기 꺾였죠. 그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수를 하시고 감안을 하시고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날은 이제 이것도 얼핏 이쁜 모양새예요. 이제 9월 3일날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눌림목 받고 지지받고 다시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제 모양새도 그럴싸하고 쌍바닥 형태로 지금 돌파를 이뤄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무등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했죠? 갑자기 여기서 잘 진행되다가 여기서 쌍바닥 그리고 쌍바닥의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데 여기서 올라갈 법한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포 이제 휩소 흔들기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트가 타점이 최적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높게 주는 게 아니라 무등급으로 준 겁니다. 아직까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측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하방이 다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매물출에 여기 저항 라인을 그래도 어느 정도 넘겨주면은 나중에 그래도 고민해 볼 만한 차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지켜보다가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주가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아주 탁월한 그런 종목이라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함부로 시세를 예측을 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올라갔다 갑자기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잖아요. 자, 최고의 기업인 알테오젠조차도 자,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순식간에 여기서 여기까지 40%, 여기서 27%, 22% 이런 식으로 두들겨 맞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이 수년 동안 아주 초장기 투자를 하겠다면은 이런 변동성은 의미가 없을 수 있겠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아주 재수가 없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도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죠. 여기서도 여기까지 반토막 났고, 자, 여기서도 여기까지 반토막 났죠. 그죠? 이 기간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1년 가까이.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기회들이 나왔겠어요. 그죠? 장기 투자라는 게 사실 방법론은 되게 쉬워요. 근데 그 과정에서의 심리적 고통이 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패턴 트레이딩은 이제 공부하는 게 방법론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수없이 비교 분석을 하고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버티는 이제 보유하는 과정은 장기 투자보단 고통이 덜하죠. 그죠?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보이니까 이제 적절히 대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이제 다날 얘기하다가 말이 샜는데, 자, 다날도 아직까지는 최적화된 타점은 아니다. 그런 기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무등급, 아직까지는 중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립으로 본다는 얘기는 상하방이 다 열려 있다는 거고 또 판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변해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도 이제 여기 저항 구간을 트라이 해주면서 들썩이는 흐름이 나왔어요. 중장기 매물대를 지금 돌파해주고 소화해주는 구간이죠. 스윙 시세를 나올 만한 이제 끼 있는 흐름인데, 근데 아직 패턴 셋업 완성도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매물 압박 부담이 있기 때문에
휩소 흔들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잘 만들었으면은 중상급 차트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사소한 이제 핸들링 때문에 차트가 급격히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돌파를 해줬지만 바로 두들겨 맞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매물 출회가 너무 강하게 나왔죠. 그죠?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매물 부담이 커져가지고 지금 이걸 소화시키려고 해도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강력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패턴은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끼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최적화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다 만 게 다날이었나? 자, 아까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비슷한 차트가 뭐냐면은 BHI입니다. 자, 요것도 여기서 돌파를 해줬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죠. 그죠? 다시 한번 돌파 트라이 해주는데 또 한번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게 만듭니까? 그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다른 관심주가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이제 둘 다 이제 여러 관심주와 비교를 해서 여기다가 비중 베팅했는데 정작 내가 선택한 종목은 이렇게 흔들어대고 다른 종목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은 이 과정에서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초보 투자자면 이걸 버텨요. 그냥 뭣도 모르고 계속 보유하니까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수면 고수일수록 이걸 못 버팁니다. 이게 하락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이 눈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실력이 너무 좋을수록 이게 다 보입니다, 이게. 그럼 미련하게 여기서 버틸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매매가 꼬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패턴으로 올렸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서브 패턴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메인 패턴, 과거의 일반 주도주가 지금의 서브 패턴이에요. 어쨌든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주요 핵심 종목으로 이제 올릭스를 여기서 이제 캐치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 텔레그램 멤버십에서 추천드리고 한 120%, 130% 정도 이제 급등을 했어요. 자, 7월 중순입니다. BHI도 이때가 7월 중순이었죠. 그죠? 자, 올릭스는 계속 올라갔는데 이거는 여기서 아주 무너질까 말까 흔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패턴의 완성도를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신뢰도가 높아야 돼요. 이건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그러니까 실적도 아주 좋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은, 만약 실적이 받쳐주지 않았으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계속 지저분하게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급만 놓고 보자면은 사실 Q등급에 가까웠던 차트예요. 근데 Q등급이지만은 어쨌든 하방만 이렇게 버텨준다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제 꾸역꾸역 밀어 올리면서 실적까지 가세를 해주면서, 자, 아까도 이제 실적이 좋다면 참고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날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근데 BHI는 실적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단날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흐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도 지금은 지금 상방으로 돌파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지저분하게 전개될 수도 있는 차트고, 아니면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이제 확률 높은 시세지 이제 크게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런 단정을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자, 요거는 이제 신고가 트라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진 그래도 Q등급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때 이제 9월 2일날 올려드렸는데, 재무구조도 건전하고 이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바이오주인데, 이제 그래서 장기 우상향은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패턴 완성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 대응을 한다면은 중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보자면은
자, 요때 이후에 어떻게 전개됩니까? 지저분하게 전개되죠. 이래서 끼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와서 다시 말아 올려주긴 했지만은 단독 차트로만 놓고 보면 여기서 고꾸라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신고가 저항 라인에서 매물 소화를 해주는 거고, 지금 여기서 붕괴될지 돌파를 해줄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소화되는 양상을 체크하고 나중에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큰 시세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시세의 크기도 크기인데 중요한 거는 깔끔함이에요. 깔끔해야지 온전하게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수익을 내고. 시세가 지저분하면은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바로 두들겨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버텼는데 아직까진 그래도 불안합니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다. 근데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든 말든 그냥 계속 버티는 거죠. 자, 요때 매수했어도 결국에는 수익이 나잖아요. 장기 투자란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나는 좀 더 깔끔한, 좀 고통이 덜한 그런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차트가 최적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저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더 최적화되는 흐름에서 노려보고 또 추천을 드리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D&D 파마텍과 올릭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장문의 글을 썼는데 D&D 파마텍은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립입니다. 중립. 차트는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제 최선호주는 아니에요. 좀 요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D&D 파마텍 지금 중기적인 어떤 수렴 상태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휩소가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 당시부터 이제 코멘트를 했죠. 이 종목은 이제 텔레그램 멤버십에서 요때 다 추천을 드렸고, 그래서 목표가도 여기로 딱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이렇게 시세 분출하고 종료가 된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세가 예측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예시상추 여기서부터 여기 목표 수준을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올릭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서부터 10만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자, D&D 파마텍도 여기서 종료가 되고 여기 시점에서 제가 또 코멘트를 했죠. 여기선 좀 끼는 있다. 근데 상하방이 다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상방으로 틀긴 했는데 잠깐 주고 지저분하게 전개되면서 다시 망가졌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계속해서 이 종목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매물 소화를 해줘야 된다. 근데 계속 지금 이제 회사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아주 기대감을 크게 받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밀어 올리는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돌파를 해줬으니까 시세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시세가 운이 좋다면은 계속해서 아주 강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다가 꺾일 수도 있고 내일이라도 꺾일 수 있고 예측이 안 돼요. 제 기준에서는. 차트는 얼핏 이뻐 보이는데 제 기준에는 아직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은 그 예상과 다르게,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휩소가 나올 거란 얘기도 아니에요.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급등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혹시 모를 리스크를 감수할 수는 없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한다면 이제 올릭스. 자, 올릭스는 여기서 잡았죠. 7월 중순에. 자, D&D 파마텍도 7월 중순 요때쯤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끝이 났지만은 여기서 다시 저점 잡고 들어가면은 좋은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올라가긴 올라가도 지저분하게 올라가죠. 올릭스의 이 시점에 올릭스에 투자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을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이거죠. 최적화된 차트에서 교체 매매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나간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근데 D&D 파마텍은 좋은 기업인데 차트가 최적화되지 않아서 나는 이 기회는 놓치고, 올라가더라도 이 기회를 놓치고 다른 좋은 차트에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D&D 파마텍을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영향 받으실 필요는 없겠고,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계속 보유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회원분들도 그렇고, 제 관점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어차피 나중에 또 이제 좋은 타점 기회를 잡아주면은 나중에 D&D 파마텍을 제가 다시 한번 추천드릴 수 있어요. 뭐 그때 가서 뭐 활용을 하셔도 될 거고, 그죠?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되겠죠, 그죠? D&D 파마 여기서 뭐 2배 간다고 하면은 다른 종목에서도 2배 올라갈 거 노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교체 매매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올릭스도 이제 목표 구간에 거의 근접을 했죠. 그래서 올릭스도 이제 다시 내려올 겁니다. 뭐 내려오거나 매물 소화를 해주거나 나중에서 또 잡고서 또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라는 게 이렇게 쭉 올라가긴 하지만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보유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좀 더 차트를 이제 볼 줄 안다면은, 좀 더 효율적인 매매를 추구한다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 기간 동안 다른 종목 사서 올리고, 또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잡고, 이런 식으로 발라먹는 매매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안 된다면 이제 그냥 내려왔을 때 좋은 기업 장투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이제 최적의 매매를 추구를 한다면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죠. 장기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기업을 선정하는 게 좋겠고, 자, 그리고 다음은 갤럭시아 머니터리. 자, 요것도 끼는 있어요. 끼는 있는데 기업가치 전망도 나쁘지는 않고, 근데 끼등급 차트예요, 요것도. 자, 여기서 한번 들썩였죠. 요거를 9월 1일 날 요때 코멘트 해드렸는데 이제 끼가 있으니까 한번 들썩여 줍니다. 근데 바로 두들겨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그럴싸하게 눌림목 만들어주고 딱 지지 라인에 겹쳤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죠, 그죠?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돼요. 상방으로 움직일 만한 끼는 있는데 이거를 깔끔하게 크게 먹자고 여기서 비중 베팅할 수도 있겠는데, 자칫 잘못 이렇게 가버리면은 여기에 투여된 자금이 기회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더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 버리면, 그죠?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이 이제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더라도 끼 등급에서는 이제 아주 좋은 밸류에이션과 실적을 가진 기업들, 이제 좀 패턴 등급이 낮은 것들은 이제 적절한 분산 투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완벽한 종목이 나타났을 때 비중 베팅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끼 등급이라고 보고 있는데,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전개된 양상이 어떨지는 저도 예측이 안 돼요. 어쨌든 끼는 있어서 상방으로 이제 재미는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복귀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수익을 줄 만한 종목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차트를 다 연구합니다. 뭔가 호기심이 들거나 이건 좀 더 체크해 볼 만한데 어떻게 다른 식으로 변형되지 않을지, 그런 것도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보셔야지 차트를 보는 안목이 점점 개선될 수 있어요. 자, 젠백스. 요거는 이제 죽어야 산다고 얘기를 했죠. LS 마린 솔루션에 비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재미있는 그림 짤도 이렇게 넣었는데, 매물 소화 받아야 될 때는 매물 소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올린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젠백스는 올라가 줘야 될 타이밍에 계속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물 부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확실하게 털어내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죽었어야 될 차트였는데 이번에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를 내면서 확실하게 죽여놨습니다. 확실하게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유중이 튀어나오면서 여태까지 재무구조 부실로 인해서 자금 수혈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를 시켜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규 유상증자 자금이 들어오면은 자본 건전성이 개선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만 남잖아요. 물론 이제 젠백스 신약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시각들도 있긴 있겠죠, 그죠?
근데 주식은 뭐다? 기대감으로 핸들링해서 올리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HLB 그룹처럼. 그래서 다시금 이제 차트를 만들면서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찰하겠다고 본 거고.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 때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LS 마린 솔루션도 제가 이제 텔레그램 멤버십에서 요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대주주의 어떤 유상증자, 그런 악재, 대주주 리스크죠. 그리고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타났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되었고, 불확실성이 이제 그 유상증자 자금이 시설 투자가 되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남았다면은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도 자, 요것도 이제 텔레그램 멤버십에서 여기서 추천을 드렸다가 이제 추세가 꺾이고 여기서 유상증자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손절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재판독을 하면서 이거 악재 해소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차트는 패턴 셋업 구색을 갖춰놨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해주면은 시세가 진행될 수 있다 하고서 여기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죠. 이후에 시세가 빵 터지면서 단숨에 한 뭐 50% 70% 이렇게 급등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젠백스도. 물론 젠백스는 LS 마린 솔루션과는 다릅니다. 이거는 아직 패턴 세팅이 LS 마린 솔루션만큼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얘기했을 때, 자, 9월 1일날 요때 이제 오히려 이제 매물을 털어내면서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그죠?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하락갭을 메꾸려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살려내면서 매물 소화를 충분히 거치면은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돌려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가 여기에 선반영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 유상증자를 하루 아침 만에 내부에서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검토하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서 여기서 준비가 진행이 되었을 것이고, 그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이제 메이저 주포 세력이라든지 내부자들에서 어떤 매도가 계속 나왔을 수도 있겠고, 그죠? 내부자 매매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정보가 알게 모르게 다 새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법한 흐름에서 이렇게 차트가 악화되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악재가 확정이 되어버렸잖아요. 세론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흐름.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과거에도 이제 아주 이런 타점들에서 아주 좋은 이제 수익을 계속 내줬던 이제 효자 종목인데, 추천 때마다 급등이 계속 일어났죠. 이번에도 또 한번 이제 궁합이 맞기 때문에 저는 뭐 궁합이나 이런 걸 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복귀를 해보면은 이제 실패했던 것들은 제가 모르거나 이제 실수를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잘 되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그냥 제가 그냥 정확하게 판독을 하고 이제 어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판단을 했을 때 다들 좋았어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좋은 뭐 차트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면은 뭐 좋은 결과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팅이 되는 거 잘 봐야 돼요. 미세한 흐름이 어긋나 버리면은 좀 지저분하게 전개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행 과정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 자, 요것도 지금 이제 여기서 시세 분출 해주고, 제가 이 당시부터 요거는 계속 죽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길 기대를 했겠지만은 시세 분출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더 누워서 자야 돼요.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추세가 좀 더 악화됐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잠재성은 이제 그래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중장기 지지 라인, 지지 손절에 딱 걸쳐 있다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살 수 있죠. 단타용으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빠지고,
아니면 여기서 추락을 하거나, 그죠?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장기로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해놓고 여기서 샀다가 잘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런 식으로 꼬여버리면은,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나의 수많은 다른 관심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나의 심리는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수들일수록 차트가 어설픈, 그러니까 적절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매수할 만한 기회를, 찬스를 노려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다? 차트가 최적화되는, 적절한 타점을 줄 때까지 현금을 들고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유하고 나서도 시세 분출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도 중요한데, 매수 기회가 올 때까지, 가치 투자로 따지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D&D 파마텍도 뭐 중립이라고 했고, 이제 아까 오히려 요거는 매물 소화를 오히려 좀 좀 조정을 더 받았어야 되는데 좀 어설픈 흐름이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려서 목표가도 여기까지 딱 정확히 잡아 드렸죠. 여기까지 쭉 올라가고 다중고점 형성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 조정을 거쳐줬는데, 자, 눌림목이 이제 아주 여기서 이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이것도 끼등급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깔짝 올라갈 수 있어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올라가다가 적당히 꺾일 수도 있고, 뭐 휩소를 줄 수도 있겠고,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휩소가 나왔죠. 그죠? 제가 예상한 그대로 진행이 되죠. 제가 어떤 뭐 통찰력이 좋거나 어떤 재능, 촉, 이런 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전부 과거에 이제 연구했던 사례,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뭐 주식시장이 변한다,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아주 디테일하게 하면은 주식시장은 하나도 안 바뀐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유행이 바뀔 수 있는데 그 유행이 막 띄엄띄엄 바뀌어서 이제 이걸 예측을 못하는 거지, 과거 사례를 충분히 분석을 하게 되면은 유행이 그냥 돌아가면서 와요. 그러니까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 유행을 전부 다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제가 차트 공부하는 방법을 올려드렸잖아요.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모든 패턴을 다 알아야지 하나의 패턴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정확하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좀 말이 샜는데, 요것도 여기서는 눌림목이 아주 그럴싸했죠. 그렇지만 이제 모양새가 그럴싸하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요건 이제 매물소화 조정을 거쳐주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도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 몰라요. 예측 불가, 중립입니다. 아니, 여기서 다시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고, 모릅니다. 아직은 중립, 예측 불가고, 끼등급이라고도 볼 수가 없겠고, 그냥 무등급이에요. 없을모,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이제 서로 이제 찬성론자, 반대론자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이제 텔레그램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차티스트, 기술적 분석가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펀더멘탈 분석가들이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그게 어떤 시장에 받아들여질 테고, 어떤 시장의 어떤 균형, 센티멘트,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시장의 의견이 균형점을 이루면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차트가 신호를 보내주고 우리들은 그 신호에 따라서 대응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미리 예측해서 미리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최저점에서 잡으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방향성이 결정되고 딱 한 발짝 앞서서, 반 발짝만 앞서서 급소해서 딱 들어가고 버티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 팔면 되는 것이고, 그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서 잡았습니까? 여기서 잡았나요? 여기서 안 잡았잖아요. 추세가 이쪽으로 틀어주고 여기서 잡았잖아요. 그죠? 굳이 싸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저점에서 잡으려고 했으면은, 자, 여기서 샀어야겠죠. 그죠? 여기서 샀어야겠죠. 여기서 사면 어떻게 돼요? 2023년도에 2차 전지주들 텐베거 마구 기록했죠. 이거 다 놓쳐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장기 투자에서 여기까지 먹었다? 이건 실패한 투자예요,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투자겠지만은 주식시장을 두루 이제 살펴보면서 어떤 최적화된 기회를 노린다 하면은 이건 실패한 투자입니다. 여기서 2차전지 수익 내고, 여기서 알테오젠으로 수익 내고,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익 내고, 이렇게 갈아타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과정에서 얼마나 극심한 포모를 겪었겠습니까? 그죠? 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자, 알테오젠도 2023년 여기서 바닥에 잡았으면 아주 위대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주 좋은 투자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움이 남죠. 2023년에 에코프로 여기서 투자해서 쭉 올라갔는데, 2차 전지도 여기서 다 미쳤는데, 이 기간 동안 소외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급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죠? 여기서 2차 전지주 해먹고, 여기서 알테오젠 해먹고, 그죠? 사실 여기서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오르긴 오르는데, 사실 회사가 좋아서 이렇게 계속 올라간 거지, 자칫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물사 거쳐주고 제가 어디서부터 요 타점 잡아드렸어요. 여기서부터 타점 잡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아직은 패턴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장기 투자 관점에서 내려올 때 사시라. 이제 매물 소화해주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장기 투자하겠답시고 여기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기간 동안 고통스럽죠. 물론 그래도 아주 우량한 성장주라서 장기 투자하면 결국에 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쉽잖아요. 여기서 투자해놓고 2차 전지주 다 놓치면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서 2차 전지 놓치고 알테오젠 놓치고 이때 와서 잡아버리면은 뭐 잘한 투자긴 한데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차라리 여기서 투자할 거면 여기서 잡든가.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 대비 수익률의 관점인 거예요. 절대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게 복리잖아요. 복리. 여러분의 수명이 무한이라면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시간만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쌓여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수명은 이제 제한이 있죠.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다?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함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다? 지금 당장 올라갈 걸 잡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업 공부를 하고 어떤 뭐 찬티, 암티 이런 거를 하고, 그죠? 열심히 정보 교류하고 기업 탐방 가는 이유가 뭐예요? 차트로 분석하면 더 좋겠지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빠르게 올라갈 만한 임팩트 있는 종목을 찾으려 들고, 또 그거를 이제 교류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퍼뜨리고 다른 매수세가 붙게끔, 그런 이제 목적으로 그런 이제 투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단축을 하려고. 결국 목적은 뭐다? 시간 단축인데, 그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기서 사는 거는 사실상 뭐 실패한 투자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물론 잘한 투자예요. 이렇게 수익 내면 좋은 겁니다. 근데 뭔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기간을 온전히 버티라는 그런 보장도 없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나머지 종목들도 서서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토니모리. 자, 토니모리도 차트는 아주 그럴싸해요. 지금 뭔가 수렴 형태로 계속 이쁘게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근데 핸들링이 좀 아쉽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이블 CNC와 네오팜, 토니모리에 대해서 이제 네프콘에서 진단을 했는데, 이제 후속 코멘트를 하자면은 일단 중기 수렴 진행은 잘 되었고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좀 애매하게 전개를 해놔서 좀 질질 끌면은 실패할 수도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일반 상태로 이제 강하게 들어 올려주면은 이제 시세가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3번처럼 계속 질질 끌면은 랜덤하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1번과 3번 사이, 2번처럼 애매하게 전개되면은 약간 뭔가 어설퍼져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설프게 이렇게 진행된다 하면은 좀 살짝 간당간당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지지 구간이긴 한데 좀 아쉬움이 있는 차트랄까? 그래서 이제 K뷰티 업종 제가 이제 요 세 종목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제 에이블 CNC도 자, 요것도 제가 여기서 타점을 잡아드렸죠. 바로 시세 분출이 나와주는데 이거는 등급을 높게 잡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전개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망가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죠. 저는 요거까지는 예측을 못했어요. 제 데이터 사례 범주에 없는 시세입니다. 과거에 공부했던.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드물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되더라도 그냥 바라봅니다. 아쉬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에이블 CNC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면은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후회를 하잖아요. 전 여기서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부를 해요.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다른 사례와의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없을까? 그냥 공부를 합니다. 아쉬워하지는 않죠. 왜냐? 이 기간 동안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 투자가 이제 아주 장점이 뭐냐면은 기회가 계속해서 나오고 카드패가 계속 나와요. 내가 이 카드를 놓쳐도 다른 좋은 카드가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 카드를 이제 선별해낼 수 있는 어떤 선관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본적 분석이나 기업 분석하는 건 솔직히 공부가 아니고 그냥 발품 파는 겁니다. 그거는 정보 입수해서 그냥 뻔하게 좋은 종목들 싸질 때 사면 되는 거잖아요. 방법론은 오히려 가치 투자가 되게 쉬워요. 이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어렵게 접근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분야, 그리고 통찰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이런 기술적 분석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업을 분석하려 치면은 온갖 스터디 모임을 가서 정보 교류를 하고 뭐 전문가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기업 탐방도 가고, 그죠? 뭐 재무 분석도 하는데 뭐 시계열로 만들어서 온갖 연구를 다 합니다. 그죠? 막 차트도 이리저리 짜게 깨서 분석을 해보고 철학적인 고민도 많이 하죠. 근데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저기서 뭐 호가창 보고 프로그램 매매 보고 지지저항 이렇게 긋고, 그죠? 뭐 캔들 음봉, 양봉, 어떤 패턴이 어떻더라. 그냥 어디서 책에서 그냥 강의서 얘기하는 것들 그냥 어떤 고민도 안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 잘 되면 좋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없죠. 기업 분석은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정작 그런 이제 에너지를 기술적 분석에 쏟아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을 다들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단타나 치고 있는 거죠. 제가 단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기본 마인드는 장기 투자라고 했습니다. 버틸 줄 알아야 돼요. 적절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차트 분석을 통해서 패턴 연구를 통해서 이 기간을 단축시킬 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단기 매매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항상 차트 최적화되는 타점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말이 샜는데 요거는 이제 좀 제가 예측 범주에서 벗어난 시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도 제가 당황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다른 좋은 카드패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은 K뷰티인데 토니모리는 오히려 여기서 망가졌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망가지고 나서도 나중에 더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키 맞추기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전개되려면은 지금 차트를 좀 더 섬세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끼는 있지만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도가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등급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만한 그런 잠재성은 높게 보는데 전개된 형태라든지 확률적으로 이건 깔끔하게 예측이 되거나 판단하거나 대응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등급을 낮춰서 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는 분류 기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매매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시세가 깔끔하게 쭉쭉쭉 바로바로 올라가야지 내가 매매도 깔끔해지고 수익도 잘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세가 지저분하게 전개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심리도 이제 엉클어지고 판단도 잘못할 가능성이 높겠고, 이거 내려갔다가 팔았는데 정작 팔고 나니까 올라갔다 하더라. 그래서 심리가 꼬이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는 걸러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투자를 안 하게끔 사전에 이겨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오팜은
요것도 좀 애매해요. 일단은 수련 멘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토니 모리와 에이블 CNC의 중간 단계로 보고 있는데, 요것도 좀 애매합니다, 지금은. 이것도 이제 실적은 준수해요. 준수한데,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이것도 좋긴 한데, 여기서 더 깔끔하게 쭉쭉쭉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세가 어떤 폭발해 줄 만한 차트와 타점 흐름을 만들어 준다 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감지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끼 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끼는 있는데 아직 패턴급의 완성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음번에도 이제 블로그 글들 종목들 이제 몇몇 가지 계속 진단을 하면서 복귀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